판교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네, 여기 있는 단지들이 제일 좀 선도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게 어딘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면 카카오 밑에 이렇게 좀 보이죠? 그라비티 보이고 현대백화점. 네, 이거 여기까지 보면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맞아요. 아, 하하님 맞히셨네요. 판교죠, 판교. 네, 동판교입니다. 제가 이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찍었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햇빛이 이게 너무 세가지고 네, 잘 안 보이죠. 대낮에 찍는 게 좋은데 낮에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 주말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찍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공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판교의 새벽 모습입니다. 되게 아름답죠.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가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에요. 1단지. 백현마을 1단지죠. 여기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판교역을 끼고 있거든요. 네, 입지적으로도 가장 좋고 가장 나중에 분양하기도 했고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졌고 그냥 뭐 압도적인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너무 좋아요. 단점이 있다면 비싼 거. 비싼 거 빼고는 네, 다 좋은 거 아닌가. 네, 그런 단지입니다. 판교 현대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네, 진짜 대단히 커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개 빌딩 보이시죠? 네, 이게 빌딩 4개 있는 여기 가운데 판교역이 있어요.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만나는 네, 그 판교역입니다. 안쪽에는 이게 공원처럼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걸어다니기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육교로 다 돼 있잖아요. 그쵸? 이게 4개 빌딩이 나름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비 올 때도 비가 맞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가 알기로 판교, 동판교에서 제일 나중에 분양한 아파트들이죠. 알파리움이라고 네, 되게 비싸게 분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파리움이 네,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긴 뭐 다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쵸? 일자리 다 비싼 일자리 많고 뭐 그럼 뭐 되게 좋은 곳이죠. 그냥 뭐 저는 그래도 이 동네 오래 살아서 판교에 산 건 아니고 네, 전 분당 아름마을 쪽에 꽤 오래 살았는데 자주 가서 뭐 저한테는 친근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서 좀 특이한 거 없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특이한 거를 맞추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좀 뭐 특이한 거 없으세요? 저는 드론 영상 꽤 많이 찍었지만 이런 동네는 처음 봤거든요. 이 보시면 좀 높이를 다 맞춘 것 같지 않으세요? 느껴지세요? 높이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뭐 도토리 키재기처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제 바가지 머리 같죠? 이게 뭐 자대고 자른 것처럼 뭐다 똑같아요, 그쵸? 푸르지오 그랑블 이쪽도 높이가 다 똑같고 현대백화점도 똑같고 판교역 있는 네, 알파돔 타워, 뭐 그레이치 판교, 판교 테크인, 카카오 빌딩 뭐 이렇게 4개인데 이 4개가 다 높이가 똑같아요, 그쵸?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알파리움 그 아파트인데 알파돔 시티, 알파리움 뭐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얘네들도 높이가 다 똑같아요. 이 이유 아세요? 왜 이렇게 높이가 다 똑같은지? 네, 이게 다 네, 성남 비행장 때문입니다. 성남 비행장 때문에 높이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높이를 이렇게 똑같이 다 맞췄어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판교의 빌딩이 더 높아지고 여러모로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게 높이가 낮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뚱뚱하죠. 네, 돼지 같지 않아요, 다? 건물들이 다 돼지 빌딩이에요. 이게 뭐 빈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도 가보면 그 뒤에가 잘 안 보여요. 네, 이게 좀 단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는 막 30층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뭐 건폐율도 10 몇 프로 막 이거밖에 안 돼서 좀 쾌적한데 얘네들은 건폐율이 너무 높습니다. 요 정도 막 상업지역이고 하면 사실 건폐율이 높은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높다랗게 막 이렇게 짓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게 판교의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눈이 편안하잖아요. 그쵸? 드론 찍을 때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날아가다가 건물에 부딪힐까봐. 물론 센서가 있어서 그렇진 않은데 그냥 심적으로 그런 게 좀 불안한데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날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네, 다 그냥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냥 높이가 그냥 다 깎아지는 것 같죠. 그쵸? 우리 옛날에 쌀 푸고 위에 이렇게 자 같은 걸로 쓸면 평평해지잖아요. 약간 꼭대기가 다 그런 느낌이에요. 높이가 진짜 다 하나같이 똑같다. 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좀 이렇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벽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경계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무언가 4차원의 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이게 분당 스소로인데 이쪽은 판교. 새 아파트죠. 네. 이제는 새 아파트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데, 네. 그래 상대적으로, 네. 이쪽은 분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이 아름마을이죠. 이쪽이 아름마을 쪽이고 여기가 탄천이 있고요. 그 넘어가서 이쪽이 임해천 쪽이죠. 아름마을, 임해천. 새벽이라 네, 햇빛이 좀 보이죠.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뚜껑이 거의 다 덮였어요. 네, 위에 파크, 굿모닝 파크인가? 파크 공사도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과 판교가 또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다시 바뀌죠. 지금 동탄도 그렇잖아요.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거기는 몇 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거기보다 여기가 빨리 될 것 같고 동탄도 1동탄과 2동탄이 이제 뚜껑 덮이면서 공원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의 동탄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판교도 사실 우리가 분간은 하잖아요. 분당이랑 판교랑. 근데 판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분당구입니다. 분구를 원할진 모르겠지만 뭐 순순히 이렇게 분당에서 분구를 해주지 않겠죠. 네, 여기서 돈을 워낙 많이 벌어주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하나같이 네, 높이가 편안하게 똑같죠. 여기가 현대백화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4개 빌딩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알파리움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알파리움이 이쪽에 있고 제일 나중에 분양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값은 네, 평당가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더 비쌉니다. 여기가 대장 아파트예요. 이렇게 육교가 군데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은 또 분당 쪽이죠. 여기 보이시나? 정자동에 이게 파크뷰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쵸? 여기가 정자동에 여긴 빌딩들이 다 되게 높습니다. 여기랑 틀려요. 고도 제한이 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높다. 여기는 정자동. 정자동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서울 톨게이트 있는데 되게 높은 빌딩들 있잖아요. 그쵸? 주상복합 있고 그게 이쪽입니다. 옛날에는 엄청나게 고급져 보였는데 이제는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낡아가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얘네도. 네, 이제 노인네가 네,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요쪽이 요렇게가 서현동이고요. 요 뒤쪽까지. 그리고 뒤쪽은 이제 뭐 분당동이랑 뭐 장안타운 있고 뭐 그런 곳이고 요쪽은 다 순회동.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은 이렇게 임해촌이랑 이제 임해동 쪽이죠. 임해, 서현, 순회.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아까 정자동이 되게 크거든요. 네, 주상복합 있는 쪽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 있는 쪽도 있고 네, 정자동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여기는 잘 보이시나요? 네, 푸르지오고 서해그랑불. 그러니까 서해건설이랑 푸르지오니까 대우건설이겠죠. 얘네들이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았던 2009년에 분양을 했거든요. 판교 푸르지오 그랑불이. 근데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그때 한 당시에 80대 1이었나? 네. 이때 조금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부동산 경기 되게 안 좋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줄곧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판교와 분당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죠. 여기가 그냥 압도적인 대장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많고 이따가 지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드론 영상 좀 더 보겠습니다. 네, 푸르지오 그랑불 뭐 이런 모습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게 여기 학교가 좀 있죠. 네, 여기가 다 선호하는 학교들입니다. 푸르지오 그랑불이 있는 요쪽에 있는 게 중학교예요. 보평 중학교고 요쪽에 있는 게 이게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보평 초중고가 이쪽에 다 있거든요. 보평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이게 보평 고등학교고 요쪽에 있는 게 보평 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보평 중. 푸르지오 그랑불이 조금 이렇게 저층도 있어요. 네, 층고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요쪽이 좀 높은 편이고 그나마 이 높은 편인 데가 몇 층인지 한번 볼게요. 요쪽이 한 23층 정도 되고 네, 요쪽이 낮은 데가 한 12층, 8층짜리도 있네요. 네, 한 12층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낮은 데들이. 네, 여기가 그 풍림아이온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현동이에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분당 들어오면 이게 딱 보이거든요. 풍림아이온 오피스텔. 네, 저 여기 살았어가지고 총각때 잘 아는 곳입니다. 이쪽 건너편에는 뭐 임해촌 금강, 임해촌 한신 뭐 이렇게 있어요. 뭐 1단지, 2단지, 임해촌 1, 2, 3, 4, 5, 6, 7, 8, 9, 10, 11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운데 녹지 크게 보이시죠? 네, 여기가 중앙공원입니다. 분당이에요. 여기는 중앙공원이고, 네, 요쪽에가 순회, 요쪽에가
서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서도 뭐 갈만해요. 걸어서 뭐 한 10분 걸리나? 네, 이렇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모로 되게 좋아요. 네, 나중에 여기도 제가 드론으로 다 찍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동판교 위주로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판교나 대장동이나 뭐 분당 쪽은 나중에 차차 네,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 쪽이거든요. 네, 테크노밸리 여기 뭐 일자리가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뭐 젊은 분들 제일 살고 싶어 하는 곳이지 않을까요? 네, 미래에셋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뭐 그라비티도 있고 뭐 그냥 큰 기업들도 되게 많고 네이버가 정자에 있고 이쪽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이쪽에 있지 않나요? 판교 쪽에도 하여튼 뭐 각종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네,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사실. 네, 뭐 요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보면은 또 이제 판교를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보이십니까? 이렇게 드론으로 보는 게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높이에서 보니까 뭐 다 보인다는 게 네,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테크노밸리에요. 네, 일자리가 이렇게 몰려 있죠. 네, 연봉 많이 주는 네, 양질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공실도 거의 없고 여기 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여기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가 1단지예요. 이쪽이 보뜰마을 쪽이거든요. 동으로 따지면 삼평동이에요. 삼평동 보뜰마을 쪽이 여기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기가 1단지 판교 신미주 아파트라고 하고요. 여기 쪽이 그러니까 이지더원 여기 이렇게 이지더원이거든요. 여기 2단지가 이지더원. 네, 뭐 이렇게 생겼고 안쪽에 뭐 학교들도 뭐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삼평중학교거든요. 네, 여기 이지더원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송현초등학교라고. 그리고 여기 옛날에 삼평고였던 것 같은데 판교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등학교 있고 여기에 초등학교 있고 여기에 중학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삼평고였던 것 같은데 판교고로 이름 바꿨어요. 판교고등학교로. 네, 여기가 거의 뭐 메인 도로죠. 네, 엄청나게 큰 도로고. 네, 동판교로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 네, 여기는 약간 좀 주상복합 같은데요, 그죠? 네, 여기가 판교 호반 서미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여기 그 아브뉴프랑 아세요? 아브뉴프랑?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막 상가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 여기가 아브뉴프랑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유명하죠. 네, 여기 상가에서 아브뉴프랑이 옛날엔 그래도 그러니까 아브뉴프랑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다녔었거든요. 처음에는 싼 데도 있고 뭐 여기 뭐 있었지? 그 한식 뷔페 싼 거 뭐라 그러죠? 뭐 자연별곡 말고 계절밥상 맞아요. 이렇게 막 계절밥상도 있고 그래갖고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비싸요. 제 기준에. 요 동네에는 그 뭐 판교 물가가 제 느낌에 강남보다 비싼 것 같아요. 판교 물가는 와 진짜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곳인데 물가가 비싸서 저는 가난해가지고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많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 그 삼겹살 집들이 있잖아요. 회식 많이 할 테니까 여기 직장인들 많잖아요. 삼겹살 집들 꽤 많은데 일단 저녁에 가면 평일 저녁에도 일단 자리가 없고요. 자리가 있어도 먹으면은 150g. 저는 일단 삼겹살 1인분 150g인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도 한 200g은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150g인데 18,000원. 막 요 정도 금액이거든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요 정도 금액 뭐 구워주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비싼 거 아닌가. 뭐 제가 그래도 한 400g, 500g 먹어야 되는데 그럼 5만원어치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삼겹살집을 무한리필 아니면 못 가겠습니다. 뭐 딴소리로 좀 샜는데 하여튼 물가가 되게 비싸다. 요는 네,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빠글빠글하다. 네, 꽉꽉 차더라고요. 뭐 임대료도 엄청나게 비싸겠죠. 뭐 그렇다 느낌 보시면 되고. 아브뉴프랑 앞에 여기가 판교 호반 서미플레이스 아파트. 네, 요런 게 있고 요 뒤쪽에 여기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M파트? 네, 좀 솔직히 판교의 동판교 쪽에 좀 단점은 좀 브랜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네, 이게 좀 아쉬워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브는 그래도 푸르지오니까 네, 그 뭐 대우건설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나마 그거는 브랜드 아파트인 거고 대부분은 좀 휴먼시아하고 좀 이런 게 많아요.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좀 휴먼시아는 LH에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뭐 건축비 많이 쓰진 않잖아요. 입지는 되게 좋은데 뭐 건축비를 많이 쓴 아파트는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동판교의 좀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분양 전환 아파트들도 좀 많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좀 보이시죠? 네, 여기가 삼평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보뜰마을 6단지고요. 네, 여기가 5단지, 6단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뜰마을. 여기가 하천이 있어요. 네, 운중천이라고 하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가르는 느낌 나죠? 네. 여기 하천으로 뭐 이렇게 여기 쭉 가면은 분당까지 그냥 통해서 갈 수 있어요. 네, 그 하천으로는 통하거든요. 육로로는 차로는 못 가는데 사람이나 자전거나 뭐 이렇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판교 출퇴근할 때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써미 플레이스 이렇게 써있죠. 네. 호반 건설에서 만든 게 아마 써미 플레이스일 거예요. 호반 건설이 돈 진짜 많습니다. 호반 건설 정말 많고 중흥 건설도 진짜 돈 많았죠. 그래서 중흥에서 대우 건설이 인수했잖아요. 푸르지오 그 만드는 대우 건설을 중흥이 인수했습니다. 중흥이 작은 기업이었는데 대우가 그래도 굴지의 건설 기업이었는데 이거 인수를 했어요. 호반건설, 중흥건설, 그리고 풍경채 짓는 제일건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요런 데 진짜 돈 많아요. 중흥은 대우 인수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썼을 것 같고 호반건설이나 대우건설 인수 뭐 이렇게 합병 막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호반건설도 되게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호반건설은 네, 인수하지 않았죠. 호반은 심지어 비상장이에요. 이런 알짜 기업을 상장시켜서 뭐 이익을 쉐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 호반건설 진짜 되게 멋있는 기업입니다. 제일건설도 지방 쪽에 경기 안 좋았을 때 그때 수주 해가지고 분양이 좀 잘 됐잖아요. 특히 막 세종시나 뭐 요런데 가면은 요 세 개의 건설사가 되게 많아요. 중흥 S클래스나 호반 베르디움, 뭐 제일 풍경채 이런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종시 가면 얘네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호반건설에서 지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뭐 N파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N파트 아파트입니다. 보시면 N파트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느낌이고 여기 건너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당이에요. 네, 아름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푸르지오 써 있는데 보이시죠? 네, 여기가 그 7단지하고 1단지. 네, 요쪽도 주상복합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판교 푸르지오 월드마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쪽에 얘네랑 얘네 앞에 그 아브뉴 프랑이랑 상가가 되게 많아요. 네, 거기 먹자거리 쪽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삼겹살집 잘 된다 그게 다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쪽이 그 7단지 앞과 8단지 앞에 뭐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 주상복합이 일부 조금 있어요. 네, 여기 건너가서 요쪽이 푸르지오 그랑블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여기 101동 뭐 이렇게 보이시죠? 백현마을 1단지. 여기까지가 요거를 갈라서 이따가 지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판교역 그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보뜰마을 삼평동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백현동이에요. 백현마을.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현동 백현마을 1단지가 푸르지오 그랑블입니다. 여기가 현대백화점이고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 휴먼시아가 많아서 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많이 헷갈린 것 같아요. 원래 헷갈린데 네, 더 많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여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가서 보면은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론 찍으면서 여기 육교도 건너가고 했는데 뭐 이게 육교 보니까 막 달리기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달리기를 안 쉬고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네, 저쪽에 이렇게 탄천 같은 데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육교가 잘 돼 있어 갖고 물론 오르막 내리막은 있지만 여기 가면 판교역까지 이렇게 뛰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에서 길 안 건너고 육교 통해 가지고 판교역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여기로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도보로.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녹지도 좀 잘 돼 있어서 공원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또 공원도 이쁘게 잘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공원에 좀 분당구는 전반적으로 공원 조성에 좀 힘을 좀 많이 쏟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율동공원도 있고 중앙공원도 있고 뭐 탄천공원도 되게 잘 돼 있고 녹지나 공원이 좀 잘 돼 있는 게 분당구의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판교 쪽도 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사실 동판교보다는 서판교 쪽에 녹지는 더 많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뭐 이미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 가면 갈수록 동판교가 서판교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 좀 이렇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다음 편에서 좀 잘 보이거든요. 요게 뭔지 아세요? 막 공사 중인 거 뭐 보이세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네, 아시는 분 아시겠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여기가 아름마을 쪽이거든요. 네, 아름마을 여기가 7단지, 여기가 아름마을 6단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시겠어요? 네, 여기가 네, GTX 성남역이죠. GTX-A.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2024년 상반기에 개통을 시키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한 상태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통하는 건 좋은데 삼성역은 개통이 매우 늦어요. 뭐 한 2030년, 6년 동안은 삼성역에 안 서는 채로 개통이 될 거예요. 여기서 타서 뭐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서까진 가니까. 네, 그리고 삼성역에서 안 쓰고 그 뒤로 운전까지 갈 테니까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삼성역도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6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네, 시간 너무 빠르니까 6년은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쪽에가 보평초등학교예요. 요쪽이 보평고등학교고요. 여기가 보평중이거든요. 예전에는 보평초등학교가 혁신초라 가지고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혁신초가 요즘에 인기 별로 없잖아요. 공부 너무 안 시키고 학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놀기만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뭐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무언가 열심히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냥 놀게만 시키니까 애들이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그게 좋은 건가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돼서 네, 그래서 혁신초 계속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보평초는 옛날엔 인기가 되게 많았다가 지금 뭐 혁신초 때문에 학력 떨어져서 뭐 좀 애매해졌다가 지금은 또 다시 좀 인기 많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래서 보평초 때문에 이 동네 아파트가 더 비싼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 아니라도 좀 비쌀 만한 이유는 충분히 많긴 하지만 GTX역까지 들어와서 뭐 이 동네 뭐 가장 금싸라기 땅들이 됐죠. 여기 1단지부터 시작해서 판교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네, 여기 있는 단지들이 제일 좀 선도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GTX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냥 도보권으로 다 가잖아요. 그쵸? 완전 가깝죠. 짱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삼성역까지 뚫리면 여기 뭐 바로 앞인데 집 앞인데 그냥 가서 바로 이게 GTX역 타면은 지하철 타고 삼성역까지 뭐 한 10분? 네, 10분이면 가는 신분당선보다 사실 이게 더 빠르죠. 네, 신분당선 판교역도 있는데 강남 갈 거면 바로 옆에 또 판교역 있으니까 거기서 신분당선 타면 되고 삼성동 갈 거면은 여기서 GTX 타면 되고 근데 비싸니까 강남역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GTX는 한 3, 4천 원 하지 않을까요? 못해도 한 4천 원대는 할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탄천 있잖아요. 분당의 탄천이랑 여기는 운중천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차로는 못 가지만 도보로는 연결된다는 게 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판교 입지들 대충 아시겠죠? 네, 여기가 삼평초등학교. 이쪽은 이제 삼평동 쪽이죠. 위쪽은. 네, 이쪽은 테크노밸리 쪽이고. 네. 그럼 제가 지도 보고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은 네, 아시를 통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제일 비싼 두 군데를 탑2를 꼽아봐라 한다고 치면 과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 동판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푸르지오 그랑블은 소형 평수가 없어요. 84도 없습니다. 제일 작은 게 39평이고 근데 평당 이게 큰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6,750만원이에요. 참고로 엘스나 리센츠 뭐 요런 데가 평당가가 한 7,100에서 한 7,300 정도?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큰 차이 없죠. 네. 요즘에 잠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비슷비슷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 잠실 쪽이 더 비쌉니다. 뭐 제 생각에도 잠실이 더 비싼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뭐 정답은 없지만 뭐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실 가격에 비슷할 만큼 푸르지오 그랑블은 네, 상당히 비쌉니다. 네, 여러모로
그 정도로 비싸고, 다른 데들은 6천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한 5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예, 다 5천만 원대죠. 예, 대부분 5천만 원대고, 예, 보시면 알파리움 2는 네, 평수가 워낙에 커서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판교역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뭐랄까, 여기 알파리움의 단점은 입지가 조금 약간 좀 애매해요. 신축인 거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끝 부분에 있잖아요. 네, 인프라가 이쪽에 주로 이렇게 몰려 있어가지고 약간 뒤쪽에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좋죠. 네, 판교역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모든 인프라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알파리움의 단점이 학교가 가까운 곳에 없어요. 초등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죠? 네, 신백현초 가나요? 네, 보평초 가나? 네, 어찌됐든 좀 학교가 둘 다 멀잖아요. 그쵸? 네, 신백현초를 가든 보평초를 가든 좀 초등학교가 좀 먼 게 좀 단점입니다. 네, 대형 평수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학령기 학생들이 없는 분들한테 적합하죠. 네, 대형 평수에다 판교역 가까우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모로 뭐 그런 게 좀 장점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쪽에 이제 GTX가 들어오거든요. 평당가가 갑자기 차이가 확 나죠. 네, 여기는 뭐 6천만 원대, 5천만 원대 막 이러다가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5천만 원 밑으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요쪽은 아름마을, 좀 구축입니다. 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당 임해동 쪽이에요. 네, 여기는 뭐 백현동, 삼평동 뭐 이런 쪽이고, 요게 기준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위쪽은 보뜰마을 쪽, 삼평동 쪽이죠. 보뜰마을은 다 상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현마을은 다 백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평동하고 백현동 두 개로 돼 있다. 동판교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판교는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평초가 인기 예전엔 되게 많았는데, 뭐 지금도 인기 많겠죠. 네, 예전에 혁신초였는데 지금도 혁신초인지 잘 모르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1000명이 조금 안 되네요. 네, 뭐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거고요. 뭐 혁신초 이런 거 안 나오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 수는 한 998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초중고가 뭐 다 괜찮죠. 초중고가 이렇게 다 가까이 있고, 역도 가까이 있고, 역도 뭐 지금 몇 개야? 여기 뭐 경강선도 있고, 신분당선도 있고, 뭐 월판선도 나중에 뚫리게 될 거고, 뭐 판교역은 앞으로 철도가 계속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여기 GTX역도 있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안에 있는 판교 안에 있는 여기 단지들은 앞으로도 계속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좀 좋아질 일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아름 6단지나 7단지, 그 위에 5단지 뭐 요런 데도 되게 수혜를 많이 받겠죠. 네. 재건축까지 염두에 두면 요런 데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 네. 그래서 좀 제 기준에는 투자 매력도가 조금 약하다.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그 삼평동이나 백현동 쪽에서 좀 그나마 좀 저렴하게 좀 갈 만한 데는 어디가 있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이지더원이 가성비가 되게 좋은 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더원이 탑대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는 좀 왔다 갔다 차로, 제가 아까 이쪽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이 탄천이거든요. 위로 가면은 종합운동장 나와요. 잠실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게 되고, 네,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면은 뭐 계속 분당 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서 여기가 방화교인가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은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죠. 네, 여기가 아마 운중천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그 유명한 테크노밸리 쪽, 판교 테크노밸리죠. 네, 이쪽에 너무 대박 나가지고 제2, 제3의 금토동 쪽으로 테크노밸리가 더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쪽도 시간이 나중에 차차 제가 드론 찍어서 그쪽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쪽에 앞으로 분양이 좀 꽤 될 거예요. 네, 금토동이나 이쪽에 빨리는 아니지만 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메인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네. 삼평동 쪽으로는 네, 이지더원이나 네, 요쪽에 1단지, 2단지가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네, 둘 중에는 저는 이지더원이 좀 괜찮지 않나. 판교의 단점 중에 하나는 여기 상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삼겹살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상가가 비싸면 단점이 학원가가 들어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학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임대료가 비싸면 거기서 학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분당 쪽으로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하거든요.
요쪽 요거 넘어가면 요쪽이 판교잖아요, 그죠? 여기 학원 수가 일단 여기 70개 있으니까 이쪽으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네. 이쪽으로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학원가 이쪽으로 많이 와요. 물론 이게 판교 내에도 학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학원 가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네, 군데군데 학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쪽에 좀 많은 편이고, 학원가는 분당 쪽에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여기만 해도 순회가 제일 크죠. 네, 학원가 중에서 순회동 전체로 보면은 한 195개, 거의 200개 가까이 되고 엄청 많습니다. 서현동이 121개, 정자동도 많은 편이에요. 정자동도 이것저것 다 하면 더 많을 텐데 여긴 한 95개. 하여튼 여기저기 다 하면은 정자동도 100개는 훨씬 넘습니다. 순회동이 200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쪽이 임해동과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 요쪽 미금역 쪽에도 좀 있죠. 62개. 근데 미금은 또 은근 머니까 미금 쪽으로는 많이 안 가는 것 같고, 판교 사는 학생들은 이쪽에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야탑 임해 사이에 아름마을과 그 탑마을 사이에 여기 좀 있는데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다음 많이 가는 거는 서현이나 순회 쪽으로 이렇게 학원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라이드를 대부분 좀 합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베스킨라빈스 써있는 요 건물 4층에 있거든요. 판교에서 라이드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요. 어머니가 이렇게 차로 운전해서 많이 좀 데려다 주십니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 비싸서 좀 학원이 가까운 데 없다. 그리고 학교가 판교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사실 낙생고등학교죠. 분당 전체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낙생고등학교. 서판교 쪽에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서판교인데,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른쪽이 동판교, 왼쪽이 서판교 쪽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대장동이 있죠.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차차 시간이 되는 대로 대장동 쪽, 서판교 쪽, 나중에 이쪽에 보면은 제2테크노밸리 쪽이라고 이제 좀 써있죠.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요쪽이랑 금토지구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이름인데,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요쪽에도 이제 앞으로 분양을 할 겁니다. 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입지가 너무 좋은 편이니까. 네, 요쪽에도 이제 앞으로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제2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빈 땅들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고등동도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 뭐 되게 인기 많았죠. 뭐 요런 데에도 좀 개발할 때들이 은근히 여기저기 좀 있어요. 네, 앞으로 좀 차차 개발이 조금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가장 대장의 입지는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과천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이게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은 토지 생기초 5기 선착순 모집 뭐 이런 글이 있는데, 토지 수업을 듣기 원하시면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토지 수업을 작년에 12월에 모집하고 9개월 만에 토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진입장벽도 좀 있고, 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기당하는 게 상가 사기랑 토지 사기 뭐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당하세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사실 사기 잘못 당하면 돈을 많이 잃게 되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이렇게 사기 당하진 않거든요, 사실. 네, 같이 좀 공부를 해보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가 정말 돈을 좀 잘 벌어다 주는데,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 투자로 돈 버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토지 공부를 하면 토지는 당연히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다 철거를 하고 나면 토지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지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재개발도 토지를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뭐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 기타 뭐 용도 지역 이런 걸 좀 배우면 되니까 사실 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한 수업할 때마다 2번 정도 오프라인 인장 수업을 가는데 이번에는 평택이랑 용인 쪽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평택도 되게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평택 고덕 신도시 쪽인데 여기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지적도를 눌러보시면 이게 막 알록달록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쪽이 앞으로 평택을 이끌어갈 거예요. 여기 뭐 고덕 국제 신도시 여긴 잘 아니까 평택 고덕입니다. 브레인시티가 있고 최근에 발표가 됐죠. 지제역에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이쪽에는 세교 쪽 이렇게 뭐 도시계획이 엄청 많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도시계획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렴한데 앞으로 개발에 의해서 비싸지는 곳, 이런 곳이 뭐 부동산 투자에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제일 먼저 토지 지가가 오르니까 이런 지역에 토지 투자, 뭐 상가 투자, 아파트 투자, 뭐 그리고 이런 데는 특히나 상가주택 같은 것도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필지 분양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땅들을 분양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로드뷰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는 이렇게 땅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분양을 해서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분양은 한 평당 한 4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출이 뭐 한 70% 정도 나왔었으니까 레버리지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요런 투자도 가장 쉬운 토지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인 쪽에 앞으로 좀 발전이 많이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이쪽에 많이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뉴스에선 보셨을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300조 공장이 들어온다. 남사읍과 이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00조 규모의 삼성전자 공장이 투자가 된다. 뭐 이런 거 뉴스에선 되게 많이 보셨는데 그 바로 그 동탄에서 가깝잖아요, 되게. 그래서 동탄이 반사이익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 뭐 남사 이동에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어떻게 발전이 될지 실제로 한번 가보면 좋잖아요. 여기도 같이 답사를 하고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산면 쪽 이쪽에도 이제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여기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이쪽에는 삼성전자랑 소부장 기업들, 소재, 장비, 부품,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처인구예요. 용인시 처인구인데 처인구에 앞으로 이들이 지방세를 뭐 몇천억씩 내면 이렇게 완전히 다 완공되면 뭐 1년에 거의 1조씩 지방세를 낼 것 같거든요. 그걸 다 합하면 처인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 좀 답사도 다녀오고 좀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주요 지역이랑 근데 뭐 어차피 다 모든 건 기본은 다 똑같으니까 경기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다른 지역들 토지 투자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